백화점의 반짝이는 장식들은 어린 민준이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생일 선물을 사러 왔다는 설렘에 아이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런 손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아,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오늘은 민준이가 주인공인 날이니까. 정숙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백화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려한 간판이 빛나는 백화점 입구에 서서 지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손자는 할머니 방에 들어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백화점 가는 날이죠? 정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울티마 사주시는 거 맞죠? 정숙 할머니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는 정숙 할머니 아들 부부가 낳은 손자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민준이가 어릴 적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할머니가 맡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가 몇 달 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한정판 장난감이 출시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약속했으니까 꼭 사줄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는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곰 인형 파파를 품에 안은 채 돌아왔습니다. 파파도 데리고 갈 거예요. 정숙 할머니는 민준이의 말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정숙 할머니는 민준이와 함께 백화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백화점 내부는 주말 행사로 인해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과 화려한 매장 디스플레이,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인파를 헤치며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장난감 스토어가 가까워질수록 민준이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장난감 매장은 아이들과 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이가 공룡 장난감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가방을 열어 지갑을 찾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민준이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반짝였습니다. 통로 끝에 있는 특별 전시 코너에서 한 남자가 커다란 공룡 피규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민준이가 그토록 원했던 티라노사우루스 울티마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백화점 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집중하려는 찰나 할머니의 손에서 민준이의 손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찾고 있던 지갑을 마저 찾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민준이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마도 기대에 부풀어 먼저 장난감 코너로 달려갔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장난감 코너로 걸어갔습니다. 주변 진열대 사이사이를 살폈지만 민준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사고 싶어 했던 장난감 쪽 코너로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파란색 티셔츠에 청바지 입은 아이 보셨나요? 할머니는 장난감 코너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을 한 바퀴 더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이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공포가 실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아침에 본 뉴스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최근 대형 쇼핑몰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 납치 사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닐 거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의 쇼핑객들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고 대부분은 무관심하게 지나쳤습니다. 백화점의 소음과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할머니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가 없어졌어요. 결국 할머니는 백화점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마치 터져나갈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직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보이더니 안내 데스크를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보안실이 있어요. 그쪽에 말씀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안내받은 대로 보안실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숨은 가팠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준이의 얼굴만 가득했습니다. 보안실 앞에는 황태식 이름표를 단 젊은 보안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갓 입사한 듯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가 없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제 옆에 있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파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곰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4층 장난감 매장에서 사라졌어요. 황태식 보안 요원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아이의 성함과 나이, 인상착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이에 관한 정보를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황태식은 천천히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속도가 할머니에게는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안내 방송부터 내보내겠습니다. 황태식은 내선 전화를 들어 방송실에 연락했습니다. 할머니는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보안실 내부에는 모니터가 여러 대 있었고 각 모니터에는 백화점 여러 구역의 영상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CCTV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화면 어딘가에 민준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잠시 후 백화점 내에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박민준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파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5살 남자아이로 곰 인형을 안고 있습니다. 발견하신 분은 가까운 매장 직원이나 안내 데스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을 들으며 할머니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민준이를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민준이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납치당한 거 아닐까요? 할머니가 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쇼핑몰에서 아동 납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납치범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어떡해요? 백화점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바라보았습니다. 황태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진정시키려는 듯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진정하세요, 손님. 저희에게도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직원들이 아이를 찾고 있으니 곧 규정이 아이의 안전보다 중요한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백화점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문을 열고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김도연 보안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나는 무표정함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연 팀장이 무심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황태식이 급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님의 아들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방금 안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김도연 팀장은 평온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할머니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안실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한 초 한 초가 지날 때마다 민준이는 더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안내 방송 외에 다른 조치도 취해야 해요. 도연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 느린 동작이 지선에게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공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각 층 담당자들, 파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남아를 주의 깊게 찾아주세요. 이름은 박민준, 곰인형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느긋한 대응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함에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보안실 벽에 걸린 시계가 가차없이 시간이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사라진 지 이미 5분이 지났습니다. 그것만으론 안 돼요. 안내 방송도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CCTV를 확인하고 출구를 막아주세요. 도연 팀장은 지선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손님, 아직 납치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아이가 잠시 헤어졌다가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먼저 기본적인 수색을 하고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제발.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도연 팀장의 무심한 표정에 분노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보안실 문이 다시 열리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이상철 총괄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도연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보안실의 긴장된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도연 팀장이 일어나 상철 매니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살 남아 박민준 군이 약 10분 전에 장난감 매장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전체 안내 방송을 했고 각 층 직원들이 수색 중입니다. 10분. 이미 10분이나 지났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백화점의 크기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10분이면 아이가 건물 밖으로 나갔을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상철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공손하지만 어딘가 기계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지선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고객님,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하시고 저희를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고 대부분 아이들은 금방 발견됩니다. 자꾸 그렇게만 말하는데 아직 아이를 못 찾았잖아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칠 동안 본 뉴스 영상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아동 납치 사건. 공포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상철 매니저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희 백화점은 아동 실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15분이 경과해도 변화가 없으면 모든 출입구에 추가 인력을 배치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5분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5분이면 납치범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아직 납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고 지금 문을 닫아버리면 백화점 운영의 문제가 제발. 할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양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발 지금 당장 백화점 문을 닫아주세요. 상철 매니저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수천 명의 고객이 있는 백화점을 함부로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는 절망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민준이의 웃는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상철 매니저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고급스러운 시계가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5분만 더 기다려 보시죠. 그때까지 아이를 찾지 못하면 모든 출입구 확인과 추가 방송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민준이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보물, 그녀의 이유이자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민준이는 그저 업무 처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보안실의 시계는 너무나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초침 하나하나가 끔찍한 소리를 내며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백화점의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평화롭고 일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서는 이제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규정, 절차, 기다림. 이런 것들 때문에 민준이를 잃을 수 없으니 그녀가 직접 행동해야 했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할머니는 갑자기 보안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백화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출구를 막아야 했습니다. 손님 어디 가십니까? 그 순간 할머니는 이미 복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달렸습니다. 한 여성이 그녀와 부딪혀 쇼핑백을 떨어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라면 사과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1층 중앙홀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귀금속 매장, 두꺼운 유리로 된 진열장들. 그녀의 뇌리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목표를 정하고 귀금속 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몇몇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금속 매장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잠시 망설임 없이 가장 큰 유리 진열장 앞에 섰습니다. 안에는 값비싼 목걸이와 팔찌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민준이를 생각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유리 진열장을 내리쳤습니다. 손바닥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연속으로 내리쳤습니다. 점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계속되는 타격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백화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천장과 벽면의 여러 곳에서 금속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상 셔터가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화점의 모든 출입구와 층간 연결 지점에 있는 대형 금속 셔터들이 자동으로 내려왔습니다. 백화점 전체가 외부와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출구를 향해 뛰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금속 셔터가 모든 출구를 봉쇄했습니다. 백화점 내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는 깨진 유리 진열장 앞에 서서 피 흘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백화점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아직 이 건물 안에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에게 달려왔습니다. 황태식이 가장 먼저 도착했고 그 뒤로 도연 팀장과 상철 매니저가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쳤습니까? 뭘 하신 겁니까? 상철 매니저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 백화점을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손자도, 납치범도. 황태식 보안 요원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수백억 원의 제품을 손상시키고 백화점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제정신입니까?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여전히 피가 흘렀지만 아픔보다는 결연함이 더 컸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빨리 CCTV를 확인하고 백화점 구석구석을 뒤져서 당장 내 아이를 찾아주세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공포, 분노, 혼란스러운 표정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일부 사람들의 눈에서는 그녀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동정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의 눈빛이 그랬습니다. 그들이라도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쩌면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침묵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경보음은 계속 울렸습니다. 백화점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결연한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김도연 팀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도연 팀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 위에 무릎을 꿇은 채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제발요. 내 아이만 찾아주세요. 아이만 찾으면 다 변상할게요. 그녀의 눈물이 유리 조각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광경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경보음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김도연 팀장이 천천히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동정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상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를 먼저 찾읍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도연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직원들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백화점 전체를 체계적으로 수색합니다. 누구도 이 건물을 떠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인력을 동원하세요. 이상철 총괄 매니저는 할머니의 돌발 행동에 분노한 표정이었지만 수색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은 이미 봉쇄되었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신속하게 아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지만 민준이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김도연 팀장과 이상철 총괄 매니저가 사무실에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보안 직원들과 함께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팀장이 CCTV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CCTV 영상에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4층 장난감 매장 근처에서 한 남자가 검은 모자를 쓰고 계속 서성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아이들 주변을 배회했고 특히 혼자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철 매니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납치범이라면 현재 백화점은 완전히 봉쇄되었으니 이 안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수색하면 반드시 아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철 매니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백화점을 구역별로 나눠 모든 직원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수색합시다. 창고, 화장실, 직원 전용 공간까지 모두 수색해야 합니다. CCTV 영상도 다시 한번 철저히 분석하고 고객과 직원을 검문 검색해야 합니다. 이상철 총괄 매니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불평할 거예요. 이미 셔터가 내려가서 혼란스러운데 검문 검색까지 한다면 금방입니다. 빠르게 아이를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도연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납치 사건이라면 우리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 말에 상철 매니저는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 계획대로 하세요. 하지만 아이가 납치되지 않았고 할머니가 단순히 백화점을 파손시킨 거라면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지세요. 도연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빨리 사무실을 나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응급처치를 받아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이제 그 안에 희망의 빛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연 팀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인 수색을 시작할 겁니다. 할머니는 저와 함께 있으시면 됩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 팀장은 잠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위로의 제스처였지만 할머니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믿어주세요. 반드시 찾을 겁니다. 도연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화점 전체가 수색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경보음은 이제 멈추었지만 비상 셔터는 여전히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고객들은 직원들이 진정시키며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팀장은 사무실 안에서 CCTV를 분석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옆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황태식이 보안 요원이 말했습니다. 4층 장난감 매장의 영상을 우선적으로 확인 중입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부터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잠시 후 카메라가 할머니와 민준이를 포착했습니다. 거기요! 화면 속 민준이는 공룡 피규어 진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가방에서 지갑을 찾는 동안 민준이는 진열대 너머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황태식 보안 요원이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을 봐주세요. 모두의 시선이 화면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진열대 너머로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약 4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검은 모자와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민준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황태식 보안 요원이 영상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여 지갑을 찾는 동안 남자가 민준이에게 천천히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민준이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가 관심을 보이며 그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민준이에게 말을 걸었고 민준이는 잠시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확인한 후 다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남자는 민준이에게 무언가를 더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가 흥미롭게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자가 민준이에게 손을 내밀었고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함께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른 카메라 영상. 도연 팀장이 급하게 요청했습니다. 황태식이 빠르게 다른 카메라 영상으로 전환했습니다.
4층 복도를 비추는 카메라였습니다. 남자와 민준이가 함께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인형을 안고 있었고 남자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납치범이에요. 지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팀장은 급하게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팀에게 전달합니다. 용의자 발견. 검은 모자, 회색 재킷을 입은 40대 남성, 큰 가방 소지, 아이를 데리고 4층 화장실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화장실과 주변 구역을 철저히 수색하세요. 저도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할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도연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4층으로 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갔습니다. 4층에 도착하자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4층 화장실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찾으세요. 모든 층의 화장실을 확인하고 CCTV는 계속 분석하고 보이는 대로 연락주세요. 도연 팀장이 지시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숨이 가빴습니다. 민준이를 데려간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아이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백한 납치범이었고 빠르게 백화점을 나섰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CCTV에서 용의자와 아이의 추가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황태식 보안요원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4층 화장실에 들어간 후 다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전용 계단으로 향했고 직원 전용 출구 지하에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도연 팀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모든 팀 주목. 용의자가 직원 전용 계단을 통해 이동 중입니다. 모든 직원 구역과 창고를 집중 수색하세요. 특히 지하를 집중 수색하세요. 할머니와 김도연 보안팀장은 급하게 지하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공포와 자책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민준이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강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할머니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이를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김도연 보안팀장과 할머니, 그리고 여러 보안요원은 지하 1층 직원 전용 공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 낡은 문이 보였습니다. 직원 전용 화장실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왠지 저곳에 민준이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연 팀장이 문 앞에 서서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뒤로 물러서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연 팀장의 말에 할머니의 희망은 사그라들었습니다. 지하 화장실은 캄캄하고 조용했습니다. 도연 팀장이 불을 켰지만 오래된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이며 제대로 빛을 내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낡은 세면대와 거울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도연 팀장이 천천히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칸을 열어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는 이미 체념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팀장이 세 번째 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문을 밀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잠겨 있어요. 도연 팀장이 할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그녀가 불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야, 거기 있니?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 팀장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연락했습니다. 관리팀, 지하 1층 직원 전용 화장실 비상 열쇠 즉시 가지고 와주세요. 그 후 몇 분이 지났지만 할머니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한 직원이 열쇠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도연 팀장이 재빨리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할머니의 숨이 멎었습니다. 화장실 칸 구석에 작은 형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민준이와 달랐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밀려 있었고 민준이와 옷도 달랐습니다. 김도연 보안팀장과 할머니는 더 가까이 아이에게 가서 얼굴을 봤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맞았습니다. 얼굴은 분명 민준이었지만 머리카락이 없는 모습과 옷이 박인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아, 내 아가. 민준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연 팀장은 즉시 무전기를 들어 소리쳤습니다. 아이를 찾았습니다. 지하 1층 직원 전용 화장실입니다. 의료팀 즉시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이 납치 사건으로 경찰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 팀장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민준이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곧 의료팀이 올 거예요. 아이는 괜찮아 보이니까 걱정 마세요, 할머니. 도연 팀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준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납치범은요? 할머니는 도연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팀이 계속 수색 중입니다.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반드시 찾을 겁니다. 그렇게 민준이를 되찾은 후 몇 시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백화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응급실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납치범은 수색 끝에 백화점 안에서 검거됐습니다. 도연 팀장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중앙 창고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항 없이 체포되었지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응급실에서는 할머니가 민준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치고 창백해 보였지만 눈에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어때요? 괜찮아요. 상처는 없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아직 말을 잘 못해요. 의사가 곧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소개해 준다고 했어요. 도연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할머니는 도연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납치범은 잡힌 거죠? 네, 도연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최준호, 40세 아동 납치 전과자입니다. 3개월 전에 출소했어요. 3개월 전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다시 또 그렇게 납치를...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가 명백하고 재범의 납치와 감금 외에도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될 거예요.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될 겁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우리 민준이에게 이런 짓을 한 거죠? 무슨 목적으로? 도연 팀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알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민준이의 외모를 바꿔 백화점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의 범행을 막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백화점 귀금속 매장을 파손했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무모할 수도 있는 할머니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납치범의 범행을 막았습니다. 비상 셔터가 내려가자 그는 민준이를 화장실에 숨기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도망쳤어요.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아이를 데리고 나갈 계획이었을 겁니다. 아, 네. 제가 매장을 부셨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옳은 일을 했어요. 도연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민준이를 찾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납치범도 못 잡았을 겁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뉴스밴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모여들었고 기자들은 현장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빨리 민준이를 데리고 집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팀장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곧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깨진 유리진 10장은 제가 모두 변상할게요.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도연 팀장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백화점 측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저희 백화점 측에서도 미흡한 대처였다고 판단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연 팀장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부모로서의 이해, 그리고 한 아이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할머니의 용기에 대한 존경. 할머니의 마음은 한결 더 가벼워졌습니다. 최악의 악몽은 끝났습니다. 이제 민준이와 할머니의 회복의 시간만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민준이와 함께 그 시간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서울 중부경찰서의 조사실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회색 벽과 형광등 불빛이 공간을 더욱 삭막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불편한 의자에 앉아 김영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옆방에서 아동심리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준호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습니다. 김영사가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범행 패턴은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했어요. 할머니는 차분히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듯해서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도연 팀장도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중요 증인이자 첫 신고자로서 조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최준호는 아동 납치 전과 5범입니다. 김영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수법을 사용했어요. 아이의 관심을 끌만한 물건, 주로 장난감이나 인형을 이용해 유인했고요.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도연 팀장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김영사가 계속했습니다. 민준이가 어떤 장난감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이용해 접근하기로 했답니다. 최준호는 그 장난감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보여주겠다며 민준이에게 접근했어요. 민준이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는 사진을 보여주며 유인했고 민준이는 결국 따라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영사는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최준호는 아이의 외모를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요 며칠 일어났던 아이 납치 사건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머리를 자르고 옷을 바꿔 입히고 때로는 모자나 안경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안 카메라나 목격자들이 아이를 알아보기 어려워지죠.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백화점 비상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면 그는 민준이를 데리고 백화점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최준호의 탈출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킨 거죠. 그는 당황해서 민준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자신은 도망쳤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유진 심리상담사입니다. 김영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민준이와의 상담은 어땠나요? 민준이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박유진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태입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괜찮아질까요? 박유진 상담사가 부드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원과 치료가 있다면 민준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험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장은 안정적인 환경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박유진 상담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현재 민준이는 분리 불안을 보이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떨어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한 낯선 사람들, 특히 남성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준이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유진 상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민준이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트라우마의 회복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그때 김영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준호는 이미 구속되었고 추가 증거들도 확보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될 겁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 납치 미수가 아닌 기수로 적용됩니다. 최대한의 형량이 선고될 것입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 어둠도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집에 가도 될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김영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충분히 쉬세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 팀장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 팀장님. 할머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팀장은 손을 흔들며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민준이를 구한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는 다시 포근한 가정의 온기로 채워졌지만 그 안에는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머리카락은 아주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솜털이 두피를 덮고 있었지만 여전히 수건이나 모자로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민준이의 침대 옆에 앉아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의식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인형을 꼭 안은 채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노래를 멈추고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민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그날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유진 상담사는 아이가 준비되면 스스로 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성급하게 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민준이는 인형을 더 꽉 안았습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인형의 갈색 털을 꼭 쥐었습니다. 아저씨가 공룡 인형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민준이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꽉 쥐었습니다. 아저씨가 이건 비밀인데 특별한 아이에게만 보여주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더 멋진 것도 있는데 따라오면
보여줄게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저씨를 따라갔어요. 점점 더 멀리 갔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돌아간다고 했는데.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아저씨가 갑자기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용히 해. 할머니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닦아냈지만 더 많은 눈물이 뒤따랐습니다.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민준이는 이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더 단단히 안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휘몰아쳤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이렇게 순수한 아이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품 안에서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는 인형을 꼭 안은 채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분노, 슬픔, 후회, 그리고 안도감.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하는 지선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박유진 상담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이가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했어요. 메시지를 보낸 후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바라볼 시간이라는 것을. 민준이는 살아있고 안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 아픔을 이겨낼 것입니다. 천천히 하루하루 한 걸음씩. 며칠 뒤 아침 뉴스의 헤드라인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난달 대형 백화점에서 발생한 아동 납치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 백화점 진열장을 깨뜨린 한 할머니의 행동이 오히려 납치범의 탈출을 막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아동 안전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백화점 전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찍힌 흐릿한 CCTV 화면 한쪽에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불편한 듯 리모컨을 손에 쥐었지만 채널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가 백화점에서 사라지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고 절박한 상황에서 그녀는 귀금속 진열장을 깨뜨려 비상경보를 울리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CCTV 장면 이후 할머니의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단지 본능적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화면 속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용기가 아닌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제대로 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의 돌발 행동이 납치를 막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아이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화면은 다시 다른 부모들의 인터뷰로 전환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의 사례들, 백화점, 쇼핑몰 등 대형 시설 아동 실종 관련 매뉴얼에 관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예전보다 많이 자랐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 잤어?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슬픈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민준이 옆에 앉아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할머니가 여기 있어. 아무도 너를 데려갈 수 없어. 민준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천천히 진정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서 깨어나는 민준이, 그리고 항상 곁에서 안심시켜주는 할머니.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의 머리카락은 충분히 자랐습니다. 그는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조금씩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지선은 민준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감한 기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할머니는 책을 내려놓고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나 이제 괜찮아. 민준이가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아.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간단한 말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베개 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민준이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었고 할머니는 슈퍼히어로 망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선물이에요.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민준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날 찾아줬으니까. 할머니가 날 구해줬으니까.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사랑해. 우리 아가. 그렇게 민준이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그의 옆에 앉아 있다가 불을 끄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온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에 부딪히며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창 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이와 할머니를 위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